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알체라, 이 알체라라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낱낱이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알체라라는 종목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두 가지이실 겁니다. 바로 AI와 메타버스. AI와 메타버스 이 두 가지 딱 타이틀이 떠오르실 건데 맞습니다. 알체라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AI 솔루션 및 인공지능 기반의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로 전반적인 인식의 AI 포인트가 더해지면서 메타버스 테마로까지 연결이 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자, 간략히 체크를 해본다면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AI와 메타버스 관련주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어떠한 사업 이력과 최근의 특징을 좀 지니고 있는지 바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이 지금 스마트 뷰잉이라는 강렬한 메시지와 더불어서 배경이 휘황찬란하게 나오고 있는데 자, 영상인식 AI 전문 업체 알체라의 주가가 강세다. 현재 26%, 27%까지 올라온 모습인데 스마트 뷰잉 콘셉트를 새롭게 선보인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스마트 뷰잉이란 뭐냐? 알체라의 영상인식 AI 기술을 총칭한다라는 겁니다. 자, 알체라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AI 관련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파생되는 게 메타버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AI와 모든 디바이스를 연결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 AI 콘셉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스마트 뷰잉으로 영상인식 AI 기술을 총칭하는 이 컨셉을 새로 알체라가 잡아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왜 어떻길래 추후의 시장성이 어떻고 알체라가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체라가 오늘 장중에서 20% 넘는 급등을 보였냐라고 한다면 스마트 뷰잉은 세 가지 핵심 기술인 얼굴 인식과 행동 인식, 이상 상황 감지 기술 전반적으로 인식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부분이고 얼굴 인식 기술은 사람의 얼굴 패턴을 인식해 분석하는 AI 기술로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알체라가 해당 분야 국내 1위인 99.9%를 상회하는 정확도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굴 인식 측면에 있어서는 AI 기술에 있어서 알체라가 국내에 있어서는 상당히 강한 강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메타버스라던가 이런 CG 기술이라던가 추후 미래 먹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더욱이 AI 기술, 인식 기술이 강하게 수요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 있어서 정확도를 99.9%를 상회하는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알체라 스마트 뷰잉이라는 새로운 컨셉트를 제시함에 있어서 상당히 그 기대감이 크게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메타버스와 연결 지어볼 때는 삼성전자를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신사업 강화 소식을 지난해 끄집어내면서 삼성발 메타버스 강세장 역시도 형성되었던 이력이 있는 부분이었죠. 알체라는 인공지능 기반 영상인식 전문 업체에 말씀드렸습니다. AI 얼굴이라던가 이런 행동과 관련해서 인식 전문 업체로서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다.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를 만든 네이버제트에 3차원 인식 기술을 독점 탑재한 기업이 이 알체라라고 연결이 지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외 메타버스 한다면 로블록스를 들 수 있겠지만 국내 메타버스 한다면 이 제페토를 빠뜨려 놓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제페토에 네이버제트의 3차원 전신인식 기술을 독점 탑재한 알체라가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메타버스 신사업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 메타버스 신사업 강화? 국내에 그러면 메타버스 하면 어떤 기업을 떠올릴 수 있지? 네이버제트의 제페토. 그럼 제페토에 투자한 독점적인 기술력이 있는 기업은 뭔데? 알체라. 요렇게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금 시점 삼성전자와 메타버스 알체라 이렇게 연결 지었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케어 로봇을 연내 1호 내놓을 예정에 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로봇 사업에 대해서 도전장을 내놓은 것뿐만 아니라 신성장 동력으로 로봇과 메타버스 등을 많이 들여다보고 있다. 다시 한번 메타버스 얘기를 지금 꺼내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이 삼성전자의 로봇 발표 시니어 케어 로봇 발표와 있어서 메타버스 관련 사업성을 다시 한번 이슈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집중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로봇 메타버스 AI 관련주 봐야지 네이버제트 제페토 볼 수 있겠네. 독점적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알체라 봐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연결이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체라의 기업 공시를 통해서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또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재무 상황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사업의 개요를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영상인식 분야에서 토탈 솔루션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는 부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얼굴인식 AI와 이상상황 감지 AI, AI 학습 데이터 제작 3개로 구분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원천 기술, 그러니까 얼굴인식과 이상상황 감지 AI 학습 데이터 제작에 있어서 기본적인 동일한 기술성을 바탕으로 하지만 활용되는 시장성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이 알체라가 확실히 인식과 관련된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했습니다. 자, 안면 인식 기반의 결제 시스템 구축, 은행권에서 금융권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 이상 상황 감지 기술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활용한 기술로서 사람이라던가 이상 시설물을 진단함으로써 CCTV라던가 보안 측면으로도 산업성이 확대가 될 수 있고,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트윈 산업 기술에도 그 포인트가 더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주요 제품으로도 사업의 개요와 연장선상으로 안면인식과 이상상황 감지 데이터 제작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데이터 측면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기술력이 있는 건 알겠는데, 이 기술력이 있는 게 시장성이 확대가 되어야지 알체라의 기업 가치가 추후에도 확대가 될 수 있겠죠. 자, 2020년 말에 알체라라는 기업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 시장 규모와 그리고 연간 생성될 수 있는 예상 산업의 성장도 2025년까지입니다. 놓고 비교해 봤을 때 평균 에버리지가 12.9%까지 형성이 되면서 연간 약 인식 AI 쪽으로 봤을 때는 10%에서 13% 정도의 성장률을 가져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얼굴 인식을 통한 인증은 15.6%까지 성장률이 예상되고, 그 시장 규모는 189억 3,800만 달러 규모로 예상이 된다. 앞서서도 봤지만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얼굴 인식 분야에 있어서 강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 성장성에 맞춰서 강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는 점, 이 포인트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AI 학습 데이터 관련해서 앞서서도 봤을 때 가장 매출 비중이 강한 포인트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데이터 제작과 관련해서도 시장성을 본다면 국내 데이터 산업 시장은 2027년까지 연평균 12.6%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47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꾸준히 2021년부터 27년까지 약 2배수에 가까운 성장률을 가져갈 것으로 기대가 된다. 자, 그러면 AI 인식과 관련해서 시장의 진입 장벽은 어떠냐? 기본적으로 그 최적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진입 장벽 역시도 높은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참고사항에서 2020년에서 25년까지를 지금 5년 단위로 시장성을 전망을 체크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5년 단위, 10년 단위로 보통 산업의 성장성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특히나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이 5년 성장률에 대한 포인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재무 상태와 관련해서 한번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체라의 AI 독점 기술력도 알겠고 전반적인 추이가 좋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실적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 되는데,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도 그렇고 당기순이익도 그렇고 매년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코스닥 상장 기업, 매년 영업이익이 이렇게 적자가 나온다면 이 종목 상장 폐지를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에는 4개년도 이런 영업이익이 손실로 발생되거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폐 위험성이 있죠. 관리 종목 지정 위험도 있고요. 하지만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상장을 해서 그 3년 동안 기술 특례 기업으로 상장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3년 동안은 그 포인트를 다소 유예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말에 상장을 해서 2021, 22, 23, 24포인트까지는 그 포인트를 유예를 받고, 2024년부터 25년 넘어가는 이 시점부터는 만약에 영업이익이 개선되거나 시장성이 개선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종목 역시도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되거나
상패를 걱정해야 되는 포인트로 2025년부터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알체라의 경우에는 이 5년 성장률이 상당히 좀 중요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공시에서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재무에 관한 사항 중 7.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을 보면 무기명식 무보증 3호 전환 사채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 지난해 11월 말부터 전환 청구가 가능한 기간이고 이 전환 청구 가능 기간은 2026년 10월 29일까지로 현재 기간이 거의 한 4년 정도 상당히 여유로운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전환가액이 26,682원이죠. 그런데 이런 전환사채를 받은 기업은 일반적으로 전환가액보다 높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에서 시세 차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전환사채 청구 가능 기간이 임박해 있는 순간에 전환가액과 주가를 비교해보면 임박해 있을 때는 전환가액보다 현 주가가 상당히 우위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당시 발행했던 2021년 11월 29일 요맘때쯤 되겠죠. 이 당시에 평균 주가를 보면 2만원을 웃도는 29,000원을 웃도는 수준의 주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 주가는 사실상 2022년 시장성을 타고서 많은 종목들이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알체라 역시도 기술 특례주기 때문에 이런 금리의 영향성을 크게 받으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빠져있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죠. 하지만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부분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OBV 매집되는 비교적 견고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전환 청구 기간이 2026년 10월부터였습니다. 자, 시간적으로 텀은 3년 넘게 남아있죠. 상당히 여유로운 구간입니다. 기술주들이 3년 동안 26,000원까지, 29,000원까지, 3만원까지, 신고가까지 올라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자,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쌍거래량이 터지면서 매집대가 확대, 구름대에 갇혀있는 모습으로서 지금 시세가 딱 요 구간에서 저항을 받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단기 바닥은 충분히 다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알체라 같은 종목을 노릴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5년 성장률 그리고 관리 종목과 이런 상패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전환가액에 따른 전환사채 청구 반환을 위한 기관들의 시세 차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메타버스 관련이라던가 알체라의 내부 호재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터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언젠가는 반드시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2023년에서 2025년 관리 종목과 그리고 전환사채 청구 기간이 다가오고 5년 성장률에 있어서 2배수를 내다보고 있는 시점, 그 시점에서 알체라의 실적과 같은 전환 포인트를 노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1년에서 2년 정도, 그러니까 2025년까지라던가 더 길게 잡아본다면 2026년 한 9월에서 10월까지 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매수를 한다라고 접근을 하면서 분할 처리를 한다면 충분히 향후에 이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알체라라는 종목 자체는 단기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상당히 길게 모멘텀도 괜찮고 재료도 괜찮고 알체라의 자체적인 기술력도 우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우상향, 짧게는 1년, 길게는 2, 3년까지 텀을 두고서 가져가는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서 이 종목은 접근하는 게 상당히 좀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AI 관련해서 원천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에서 상당한 우위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메타버스에 있어서도 제페토의 독점적인 기술력을 공급을 하면서 메타버스 테마에 대한 강세 역시 꾸릴 수 있는 부분이다. 자, 그럼 메타버스를 왜 지금 시점 봐야 되느냐? 삼성발 이슈가 미래 먹거리로서 상당히 좀 집중을 하고 있고 그 재료성이 불거질 포인트가 이제 다 왔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고, 알체라 실적이 분명 좋은 종목은 아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기술 특례 상장 기업으로서 2023년 말 4년까지는 실적은 나오지 않아도 괜찮다. 하지만 25년부터도 그런 흐름이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알체라의 전반적인 관리 종목 지정 가능성이라던가 성장 폐지 역시도 향후 실적에 대해서 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2020에서 25년까지 형성될 수 있는 산업의 성장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2026년에 이제 나올 수 있는 전환사채 물량이 29,000원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주들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2, 3년 내에 충분히 이 가격까지 올라오는 데는 무리가 없다. 물론 이 수치가 절대적으로 형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전환사채
전환사채 임박이 되었을 때 전환사채 가액보다는 그 구간이 높게 형성되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2023년에 이런 시장성을 고려하거나 2025년, 6년 특히나 일정이 많이 촘촘하게 잡혀있는 알체라의 경우에는 단기로 접근하기보다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분할 매수 처리를 하면서 매집을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상당히 좀 유효한 플랜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